자, 기하의 세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기하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기하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도형들이었죠. 그 도형에는 예를 들면은 뭐 삼각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사각형 되게 여러 가지였던 거 기억하시죠? 뭐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뭐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여러 가지 많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원까지 여러 가지 도형들을 이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이 기하를 도형이다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 점과 좌표 단원에서 배우는 기하를 우리는 특별히 해석기하라고 불러요. 해석기하. 이 해석기하라는 건 도형만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형과 식을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도형을 이제는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도형 자체의 성질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좌표 평면 위에 올려서 식의 관점으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바라보겠다는 말은 뭐 이런 거죠.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더 자세하게 해체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석기하라고 부릅니다. 뭐 기본적인 질문이 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아니, 도형을 그냥 도형이라고 하지 왜 기하라고 합니까? 이제 이거는요, 그 중국말의 어떤 차음 하는 그 체계에서 온 건데, 중국어는 한문은 표의 문자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뜻을 표현하는 문자예요. 우리는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외래어를 들여올 때, 커피라는 단어를 들여올 때 커피라고 그대로 커피라는 단어가 없어서 걔네들은 카, 페이. 자, 카라는 말이 있고 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중국어에. 그래서 이 두 개를, 커피와 가장 가까운 이 두 개를 의미랑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외래어니까. 외래어를 중국어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음을 빌려와서, 비슷한 음을 빌려와서 단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가구가락 커커우 컬러 이렇게 부르죠. 그런 것처럼 영어도 이 도형을 다루는, 도형과 관련된 이 학문을 geometry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 지오를 중국어로 차음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 한문을 우리가 읽는 그 한문 음으로 읽었더니 또 기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 왜 기하, 도형과 어떤 식, 즉 도형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왜 기하라고 부르나요? 의미 없어요. 그냥 의미 없어요. 그렇죠? 중국말이 영어가 중국말을 거쳐서 우리말로 들여오는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하라고 읽은 것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이제는 앞으로 도형이 그냥 도형이 아니라 뭐다? 식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것들은요,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전 정말로 옛날부터 그 성질을 탐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하고 시합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16세기 사람이에요. 1596년인가에 태어났어요. 1650년 정도에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이게 16세기, 이게 17세기니까 거의 17세기를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1세기, 2세기라고 세기 그 전을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하는데 벌써 2000년 정도 넘는 시간이 걸리고 나서야 이러한 도형들, 이 도형의 성질을 너무나 많이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 X축, Y축이라고 하는 좌표 평면 위에 올려보자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로 많은 시간들이 걸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 한번 확실히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하를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게 바로 뭐예요? 점과 좌표예요. 점과 좌표. 왜? 아니, 도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점을 정의하고, 점이 많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많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많이 모여서 뭐가 됐어요? 입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과 가실 분들은 이 입체 도형에 대해서도 X축, Y축, 자, X축, 그 다음에 Y축, Z축 해가지고 입체 도형까지도 나중에 다 좌표로 올리거든요. 자, 그런데 문과 학생들이 이제 여기 2차원까지만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 점을 이야기할 때, 자, 선생님 이 점의 이름은 A고요, 이 점의 이름은 B예요. 이제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물론 이름도 써요. 이름도 쓰는데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A, B라고 하는 이 점의 좌표가 중요한 거예요. 좌표. 아니, 도대체 좌표가 뭐길래 중요하냐? 좌표가 나타내는 게 바로 뭐예요? 위치예요. 위치. 그렇죠? 여기 만약에 철수랑 영희가 서 있어요. 근데 제가 물은 거죠. 얘들아, 너네 철수하고 영희하고 이 사이에, 너네 둘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 이름은 철수야, 내 이름은 영희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길이를 알 수 있겠어요? 전혀 없어요. 철수가 나는 어디에 있어,
나는 어디 어디 있어. 철수랑 영희가 내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줘야 거리도 구할 수 있고 이 어떤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직선에 대한 모든 성질들을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직선에서의 점은 더 이상 이제 이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좌표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은 이름이 아니라 점 A, 점 B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좌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좌표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좌표 평면에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수직선에서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수직선이라는 건 1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점 A하고 점 B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죠, 지금. B가 더 큰 거 보고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길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이 길이에요. A에서부터 B까지 딱 이 길이를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A하고 이 B는 더 이상 이름이 아니에요. 자, 점 이름은 라지 B, 점 이름은 라지 A라고 칩시다. 그때 좌표가 A, 좌표가 B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A부터 B까지를 우리가 뭐 자로 잽니까? 자로 재는 것이 아니고 이 좌표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B-A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B-A라고 하는 순간 A하고 B가 둘 다 양수라는 가정에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죠. 영의 위치가 어디지 지금 정해져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 A하고 B가 여기에 있고 안에 가운데 0이 있어요. 그럼 여전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하고 B 사이의 거리예요. A의 좌표는 스몰 a고 B의 좌표는 스몰 b예요. 그러면 볼게요. 길이가 자, 연두색 길이는요, 이 주황색 길이 더하기 파란색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주황색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냐? 주황색 길이는 지금 좌표가 B잖아요. 그냥 B라고 쓰면 되겠네요. 왜냐면 0부터 B까지의 거리가 바로 길이니까. 두 번째, 0부터 A까지의 거리예요. 그런데 A는 지금 음수란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야. 그러면 길이는 얼마예요? 길이는 2잖아요.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되는 과정은 마이너스 보호를 떼는 게 아니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그럼 파란색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좌표가 A니까 길이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연두색 길이는요, 주황색 길이 더하기 파란색 길이에요. 그러니까 B하고 마이너스 A를 더해주면 돼요. 그걸 오른쪽에 써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B하고 마이너스 A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B 마이너스 A죠. 똑같네. 자, 이번에는 원점의 위치를 왼쪽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번엔 원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A부터 B 길이는 요 주황색 길이에서 이 파란색 길이를 빼면 이 연두색 길이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건 어차피 연두색 길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 주황색 길이는 어떻게 돼요? 좌표가 A니까 주황색 길이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 길이는요? 파란색 길이는 좌표가 B잖아요. B도 음수죠. 그러니까 파란색 길이는 여전히 마이너스 B인데 우리가 원하는 이 연두색 길이는 주황색에서 파란색을 빼는 거죠. 빼야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나오죠. 그럼 그게 뭐예요? B 마이너스 A랑 똑같은 거죠. 어때요? 다 똑같죠. 원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세 개 다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쓰면 돼요. 점 A의 좌표를 A라 하고 점 B의 좌표를 스몰 b라고 했을 때 선분 AB는 이제는 선분 AB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것도요,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B-A다 라고 쓰고 싶은데 이거는 가정 자체가 우리가 이 점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A와 B 둘 중에 이 좌표, 이 A와 B 둘 중에 누가 오른쪽에 있는지 만약에 알 수가 없어요. 위치를 알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처럼 B가 오른쪽에 있으면 B-A일 것이고, 또는 만약에 A가 오른쪽에 있으면 A-B가 될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 거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B-A라 하고 뭘 붙여줘? 절대값을 붙여주면 이 두 개를 다 표현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위치를 하나도 모른다고 한다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아이디어 하나는 바로 뭐다? 절대값 B-A다 이겁니다. 자, 그럼 가로 세로 좌표가 있는 2차원으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는 이 내용을 좀 확장을 좀 시켜볼게요. 자, 그럼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겠죠?
여기 점 A가 있고요. 여기 점 B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A와 B 사이의 거리예요. 자, 그래서 뭘 할 거냐. 점 A의 좌표가 주어지겠죠. 그 좌표를 x1, y1이라 합시다. 근데 1사분면 위에 점이니까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보세요. x1이라고 하는 게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왜냐면 1사분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x1인 거예요. 좌표를 좀 써볼게요. 일단 좌표를 쓰겠습니다. x1이고 여기가 이제 y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점 B도요. 좌표를 주는 거예요. x2, y2라고 줍니다. x2, y2라고 줘요. 그러면 이렇게 수선에 발 내리고 여기가 y2가 될 것이고 이렇게 수선에 발을 내리면 x2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 요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서 자, 이렇게 수직인 선분을 만들죠. 그러면 자, 주황색 길이 보이세요? 주황색 길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x1하고 x2의 위치를 지금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x2 빼기 x1이라고 쓰면 되죠. 됐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길이는 x2 빼기 x1이라고 쓰면 돼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걸 여기 2사분면이나 3사분면이나 4사분면이나 어느 자리에 있어도 동일하게 취급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1사분면에 있다고 가정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줍니다. 그럼 확실히 x2 빼기 x1의 절대값을 붙이면 그건 어느 게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는지 관계없이 그냥 거리라는 말이 되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 파란색 길이 한번 볼까요? 이 파란색 길이. 이 파란색 길이는 똑같이 구하시면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y2에서 y1을 빼는데 이제 여기도 절대값을 붙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다 기억이 나야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주황색의 길이 제곱 더하기 파란색 길이의 제곱이 뭐다? 우리가 원하는 A, B의 제곱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써볼까요? 자, 선분 A, B의 길이는 그럼 선분 A, B의 길이 말고 또 뭐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그랬죠?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니까 요거는 루트라고 쓰고 자,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좌표 가지고 얘기해요? 아니면 길이 가지고 얘기해요? 길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의 제곱 더하기 길이의 제곱이 길이의 제곱이다. 루트만 이렇게 씌워준 거잖아요, 양변에. 왜냐면 길이는 양수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절대값의 제곱은요. 절대값 A의 제곱은 실제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 A와 절대값 A를 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A가 양수라고 하면 뭐 절대값 A의 제곱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그냥 다 A가 되니까 그냥 A 제곱하고 똑같죠. 만약에 A가 음수라고 하면 절대값 A가 마이너스 A고 절대값 A도 마이너스 A인데 곱하면 뭐가 돼요? A 제곱 돼요. 어차피 절대값 A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작다 어느 경우와 관계없이 뭐가 돼요? 그냥 A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얘랑 얘를 어떻게 그냥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이렇게 써도 관계없다는 거죠.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이렇게 써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뭐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A라는 점이 있어요. 1,2. B라는 점이 있고 2,6. C라는 점이 있어요. 5,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점이 하여간 좌표에 찍히겠죠. 정확히 찍히지 않더라도 하여간 찍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점 P의 좌표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적당히 여기에 P점 하나를 잡으면 여기에 P점을 잡으면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라고 했을 때 자, PA와 PC와 PB의 길이가 다 어떻다는 거예요? 길이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럼 치로 그대로 쓰면 되죠. PA와 PB와 PC가 같다는 거니까 PA의 길이를 지금 좌표가 다 줬잖아요. 근데 P는 모르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미지수로 놓는 거죠. X, Y. 모르는 점은 미지수로 놓기. 됐죠? 그럼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PA의 길이다. 그럼 PA의 길이는 A의 좌표가 지금 1,2고 B의 좌표가 2,6이고 C의 좌표가 5, 마이너스 4니까 PA의 길이는 루트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죠. 그 다음 PB 똑같이 루트
x-2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 그 다음에 pc 루트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 세 개 같다고 놓으면 얘랑 같다고 놓으면 양변 제곱해주고 x제곱하고 y제곱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x와 y에 관한 1차식이 하나 나오죠. 또 pb하고 pc도 같다고 놓으니까 이 두 개 같다고 놓으면 똑같이 제곱해가지고 양변 x제곱 y제곱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x와 y에 대한 1차식 또 나옵니다. 그럼 그 두 개를 연립하면 이 x가 y가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자,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연립 방정식이니까 해보시고 자, 그 좌표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그림 보고 떠오르는 거 있어요?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 그럼 이 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죠. 외접원. 외심이에요. 외심. 기억나세요? 외심. 지금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외심이 기억이 안 난다. 선생님한테 얘기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고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외심은 이거였지. 그럼 여기서 그냥 이것만 보고 외우고 넘어간다. 다른 문제에서 외심의 다른 성질이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다른 단서를 주고 외심을 파악하라고 주면 파악을 못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단원에서는 삼각형과 여러 가지 사각형들의 성질 그리고 내심, 외심을 비롯한 닮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찾아서 돌아가서 콕콕 집어서 배우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못하시면 나중에 2학년, 3학년 가서는 정말 힘듭니다. 배우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 식의 최소값. 이 식의 최소값을 식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심지어 등식도 아니에요. 지금. 등식도 아니고 루트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 전개를 한다 하더라도 이 두 개가 합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덧셈이 어떻게 합쳐져요? 당연히 할 수가 없지.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우리가 설마 이거를 루트 2 플러스 3 해가지고 이 루트 5라고 씁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석을 할 겁니다. 해석. 관점을 달리 해서. 자, 그러면은 루트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이게 혹시 이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x, y와 점. 그 다음에 2, 3까지의 두 점 사이의 거리. 라는 식으로 이게 읽어지세요? 이 식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도 많이 봐서 이제는 이게 이렇게 당연히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선생님이 원하는 단계인 거죠. 정말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만 읽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닐걸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x-2의 제곱이나 2-x의 제곱이나 어때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2, x, 3 이렇게 두 좌표로 써도 되는 거예요. 2, y 그 다음에 x, 3 그럼 보세요. x-2의 제곱 더하기 3-y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2-x의 제곱 y-3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걸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을 때와 분명히 이 식은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지만 이렇게 놓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는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얘를 가지고요. x, y에서 2, 3까지의 거리라 하고 얘를 x, y에서 4, 5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이렇게 읽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x, 3에서 2, y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여기는 또 x, 5에서 4, y까지의 거리 그러면 얘랑 봤을 때 공통점 보이세요? 공통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로 다 읽을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포인트는 뭐 어려운 문제에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좌표 만들 수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왜냐면 x-2의 제곱이나 2-x의 제곱이나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그런데 위에 거대로 풀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 거리와 이 거리의 최소값인데 두 개를 어떻게 하래요? 더하래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 지금 2, 3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 4, 5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지금 x, y라는 점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점 P라고 놔야 되는 거예요. 점 P라고. 그러면은 PA 더하기 PB인데 점 P는 x, y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데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노란 점은 여기 찍힐 수도 있고 여기 찍힐 수도 있고 뭐 여기 찍힐 수도 있고 심지어 여기 찍힐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노란 점이 여기에 찍혔다고 한다면 점의 이름을 붙여줍시다. 여기 위로 돌아와서 2,3을 점의 이름을 A라고 하고 4,5를 이제 B라고 하면 2,3을 A라고 하고 4,5를 지금 B라고 놨어요. 그리고 노란색 점들이 다 P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어준 게 PA고 이렇게 그어준 게 PB예요. 자, 그럼 선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PA 더하기 PB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점P가 만약에 여기에 찍혔다.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점P가 여기에 찍혔다. 그러면 PA 더하기 PB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노란 점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는 거죠. 느낌 오시죠? A에서 B까지 바로 가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게 바로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저 최소값은, 이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선분 AB의 길이가 답인 거예요. 직선. 그럼 4 빼기 루트 4 빼기 2의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3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루트 8이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2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세 점으로 표현이 안 되죠. 그냥 4개의 점이에요. 4개의 점. 근데 여기는 어때요? 3개의 점으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위치가 좀 바뀌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통된 좌표가 문자로 나올 수 있도록 위치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꿔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이런 것도 하나 내볼까요? 그러면은 자, 이것이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 그 점 P의 위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치.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선분 A, B를 연결한 이 직선. 이 직선 위에 노란 점은 어디에나 있어도 되죠. 심지어 B에 있어도 돼요. A에 있어도 되고. 그럼 P는 0이고 PB가 AB일 테니까.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AP 더하기 BP가 0이니까 AP 자체가 그냥 AB의 길이랑 똑같죠. 노란 점이 여기 찍힌 것처럼 노란 점이 여기나 여기에 찍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값을 가지는 점 P의 위치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즉 선분 AB 사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요 직선 요 위에. 이해되시죠? 자,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좀 알아보면 너무 간단해요. 이거를 굳이 딱딱한 공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점 A가 있고 점 B가 있는데 그것의 좌표를 x1하고 x2로 주는 거죠. 좌표를 꼭 줘야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선분 AB를 M 대 N으로, 자, M 대 N으로 내분, 그러니까 AB 안에서 나눈다 이런 얘기예요. M 대 N으로 나눠준 이 좌표, 요 좌표 이름을 X라고 합시다. 그리고 좌표가 요거 스몰 x예요. 이 X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요 좌표만 빼고 얘랑 이 M 대 N은 다 정해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얘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선분 AX 대 그 다음에 선분 BX가 뭐? M 대 N이에요. 됐죠? 그러면 AX의 길이는 뭐라고 쓰면 돼요? 선분 AX의 길이는 지금 보이시죠? 이거 좌표상에서 봤을 때 X1과 X와 X2가 대소관계가 지금 다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X의 길이는 X-X1 대 BX X2 빼기 X죠. 이게 뭐다? M 대 N이다. 당연히 외항 내항 곱해야죠. 이렇게. 그러면은 MX2-MX 이게 NX-NX1이에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 아닙니까? 요 X. 그럼 이거 넘기고 이거 일로 넘겨주죠. 그래서 좌변에는 MX2 더하기 NX1 남고 우변에는 마이너스 MX 넘어와서 MX 플러스 NX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X니까 당연히 묶어야죠. 그래서 묶으면 X로 묶었을 때 M 플러스 N이 나올 것이고 그게 MX2 더하기 NX1이겠죠. 그럼 그대로 이제 X는 M 플러스 N과 MX2 더하기 NX1이다.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죠. 너무 간단해. 실제로 숫자로 나오면은 이게 뭐 헷갈릴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다 이렇게 구합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A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6이다. 근데 이것을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래요. 이 AB가 참 중요합니다. 내분할 때는 A에서 B 방향으로란 뜻이에요. 자, A 좌표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6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이기 때문에 A에서 B 방향으로 2대 1이라는 거는 2대 1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끊었을 때 2대 1을 얘기하는 거예요. B에서 A 방향으로 2대 1이다 그러면은 2대 1이어서 2점이 되는 거죠. 당연히 얘랑 어때요? 다른 점이 돼요. 그래서 방향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2대 1이니까 자, n 플러스 n분의 여기 보이시죠? 지금 공식의 구조 보이시죠? 어차피 n 플러스 n은 다 있으니까 위에 똑같이 써줍니다. n 플러스 n이 아니고 2 플러스 1 위에도 2 플러스 1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자, 2하고 2대 1 요 6의 위치가 멀죠? 그리고 1하고 마이너스 3의 위치가 이렇게 멀죠? 서로 크로스되어 있는 좌표들을 갖다 써주는 거예요. 그럼 2에다가는 뭘 써줘요? 6을 써주면 되고 곱해주면 되고 1에다가는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3분의 얼마예요? 여기 26, 12 빼기 3이니까 그래서 답은 3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공식 외운 대로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A에서 B 방향으로 2대 1이면 우리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2대 1. 그러면 좌표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아, 마이너스 3에서 오른쪽으로 여기 마이너스 3부터 6까지 이렇게 3등분하고 이거 두 도박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2대 1이니까 총 3개로 나눈 것 중에 이쪽이 두 칸이 되는 거예요. 즉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전체 길이의 3분의 2를 더해주면 그게 x좌표거든요. 2대1 내분점이라고 하는 것을.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에다가 더하기 전체 길이가 얼마? 6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기 3이에요. 6 더하기 3 되는 거예요. 곱하기 얼마? 3분의 2.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9 나오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3이죠. 3이 6, 마이너스 3하고 더하면 얼마? 3. 답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풀이는 훨씬 더 빠르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내분점, 외분점 자체를 구하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 너무 기본적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풀어드린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이거 정도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거든요. 초등학생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풀 수가 있다. 하지만 이 공식도 달달달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은 A하고 B를 좌표평면 위에 표시했을 때 누가 더 오른쪽에 있을까? 즉, 이 두 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루트 2하고 루트 3 값을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왼쪽 거를 3분의 2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오른쪽 것도 3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숫자에서 왼쪽 거는 여기다가 더하기 루트 3을 해준 거고 오른쪽 거는 더하기 루트 2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루트 3 더해준 게 크죠. 금방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좌표 평면 위에서도 아주 쉽게 대소관계를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A와 B의 좌표를 이 좌표를요 좀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변형을 할 거예요. 3을 뭐라고 바꿀 거냐면요 1 더하기 2로 바꿉니다. 그리고 루트 2 앞에 없는 숫자 1을 붙여줘요. 마찬가지로 2, 3도 1을 더하기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숫자 루트 3 앞에 없는 숫자 1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읽는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m 더하기 n 보이시죠? 그럼 이게 x2고 x1이에요. 방향이 어떻게 되냐? 자, 요 루트 3에서 루트 2 방향으로 1대 2예요. 요거 읽으셔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뭘 배웠냐면은 x1하고 x2라는 두 개의 좌표,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 내분하는 점의 좌표 x는 뭐라고 배웠냐면은 m 더하기 n, 그 다음에 m 더하기 n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x2를 넣어주고 이 자리에 x1을 넣어주면 된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식을 보고서 이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하, 뒤에 있는 게 x1이고 앞에 있는 게 x2니까 방향이 x1에서 x2 방향으로 몇 대 몇? m 대 n이구나. 이거를 읽어내라고요. 됐죠? 위에 거 보고 밑에 거 만들었으니까 밑에 거 보고 위에 거 만들어라는데 어려울 게 뭐 있어요. 몇 번 연습하면 되지. 그러면은 얘 A를요 좌표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루트 2하고 루트 3이거든요 지금. 루트 3. 그럼 읽어보세요. 얘는 어떻게 읽어요? 루트 3에서 루트 2 방향으로 1대 2예요. 다시 한번 루트 3에서 루트 2 방향으로 1대 2예요. 자, 루트 3에서 루트 2 방향으로 1대 2예요. 그럼 1대 2라고 얘기하면 일단 3등분을 해야겠네. 3등분을 해야겠네. 1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A점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스탑해놓고 여러분들이 B를 혼자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도 1 플러스 2라고 쓰면 어때요? 안 되지. 왜냐면 위에 2 플러스 1이니까. 그러면 여기 2 플러스 1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 선생님 처음에 잘못했네. 그쵸? 그래서 m 플러스 n 이렇게 썼기 때문에 루트 3에서 루트 2 방향으로 2대 1이에요. 그럼 루트 3에서 루트 2 방향으로 2대 1이라고요. 그러면은 2대 1이니까 바로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죠. 누가 더 커요? 당연히 A가 더 크지. 이해되시죠? 자, 이 두 개의 좌표를 아니지. 원래는 그냥 숫자죠. 숫자. 3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얘는 3분의 2 루트 2 더하기 3. 원래는 숫자인데
그것을 좌표로 표현해 보니까 누가 더 크다 작다를 굉장히 명확하게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하나 더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x1 방향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 내분한다. 그러면 이제 보이죠? x1 여기가 x2 m 대 n 이렇게 내분하는 요 점 좌표를 이제 x라고 했을 때 그 x는 m 플러스 n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x2 여기다가 x1 이렇게 써주잖아요. 요거를요 분수를 두 개 찢어 이렇게 찢어. 그러면은 m 플러스 n분의 m 하고 여기 x2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n x1이에요. 아니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쓰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보니까 이 x2하고 x1 좌표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세모를 더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1. 무슨 얘기냐? 자, 이 두 개의 숫자 앞에 붙어 있는 요 분수가 두 개의 합이 1이 되면 그것은 바로 어떤 공식으로 읽을 수도 있다? 내분점의 공식으로 읽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합이 1이 안 나오면 그 내분점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 분수를 찢으면 이렇게도 된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이것을 읽어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걸 보고도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자, 그러려면 앞에 있는 이 분수 두 개를 이렇게 더했더니 합이 뭐가 되더라? 1이 되더라. 합이 1이면 무슨 점? 내분점을 떠올려라. 자, 방향을 일단 알고 거기에 끼워 맞춰야 좀 되지. 이거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는 게 어디 한두 개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시험 범위가 이거일 때는 당연히 그거랑 관련돼서 자꾸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외분점과 내분점과 사고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여기 A라는 점 x1이 있고요. 여기 B라는 점 x2가 있고, 자, 바깥으로 이제 m 대 n 이렇게 나눠지는 요 점을 외분점이라고 그 점의 좌표를 x라 하자 이거죠. 그 점의 이름을 우리가 x라고 하면 똑같아. 자, 보이시죠? ax 대 bx가 m 대 n이에요. 그러면은 ax 대 bx가 m 대 n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AX의 길이 지금 누가 더 숫자가 큰지 눈에 다 보이시죠? 그러면 대소관계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AX라는 길이는 x-x1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BX는요 x-x2 이렇게 되겠죠. 그게 바로 몇 대면? m 대 n이에요. 그럼 똑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mx-mx2는 nx-nx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 1로 넘기고 이거 1로 넘기면 mx-nx는 mx2-nx1 이렇게 되고, 결국은 x로 묶었을 때 m-n으로 묶이게 되니까 양변을 m-n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게 뭐예요? x는 m-n분의 mx2-nx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지금 내분점하고 외분점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밖에 안 된다? 플러스밖에 안 돼요. 플러스밖에 바뀐 게 없어요. 부호가 전혀 바뀐 게 없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어야 돼.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양변을 특정한 숫자로 나눌 때는 그게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장. 자, 그럼 봅시다. 이 외분점이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보면 x1이고 여기 x2란 말이에요. 근데 m 대 n으로 외분을 하는데 m-n이 만약에 0이라는 거는 m하고 n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밖에서 몇 대 몇으로 나눠주는 점 중에 이거랑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밖에 있는 점은 이 길이랑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쪽 길이가 더 길죠. 먼저 간 게 이게 더 짧고, 만약에 먼저 간 걸 더 짧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외분점 여기 찍힐 거예요.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밖에 있는 외분점들은 절대로 1대1, 1대1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m-n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은 이미 논리적으로 이 그림에서 다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식 그대로 외우시면 되고, 적용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외분이다? 그럼 m 빼기 n. 위에도 m 빼기 n. 그리고 얘랑 멀은 거, m하고 먼 거 여기다 쓰고 n하고 먼 거를 여기다 써주시면 그게 답이에요. 그게 좌표예요. 외분점 좌표. 이해가 되시죠? 자, 외분점을 내분점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싶은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여기 x가 있고, 그러면은
m 대 n이에요. 외분점이니까. 이게 m 대 n이란 말이에요. m 대 n.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게 7대 3이다. 7대 3이다. 그러면은 7대 3이면 여기는 얼마예요? 당연히 4지. 4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ax 대 bx를 7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x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ab 대 bx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b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놓고 x를 찾아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원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ax 대 bx가 m 대 n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요거는 m-n이고 얘는 똑같이 n이죠.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ab 대 bx가 뭐다? m-n 대 n이다. 당연히 이렇게 풀어도 이렇게 놓고 풀어도 여기 a의 좌표를 x1이라 하고요. b의 좌표를 x2라고 하고 요 x의 좌표를 그냥 스몰 x라고 했을 때 요 ab의 길이 더하기 bx의 길이가 m-n 대 n이다. 이거를 풀어도 이것을 푼 결과와 어떻다? 이 두 개는 똑같을 수밖에 당연히 없죠. 왜? 아니 똑같은 얘기니까. 같은 상황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아이디어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외분점은 어떤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내분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는 내분점, 외분점을 좌표 평면에다가 좀 그릴 건데, 자, 여기에 있는 점 A, 좌표가 x1, y1 두 개 다 가지고 여기 B, 이 점 좌표는 x2, y2라고 했을 때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나눠주는 이 점, 자, m 대 n으로 나눠주는 그 점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볼까요? 자, 가로축을 쭉 이렇게 수선, 그리고 여기도 수선, 내리고 이 점도 수선, 그리고 이 점도 수선, 자, 그리고 이렇게도 수선, 이렇게 해서 모든 수선을 다 내리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직선이 지금 여기 다 수직이니까 평행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평행이고 평행이에요. 그러면 평행선 정리에 의해서 뭐 당연히 지금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인 거 아시죠? 여기 수직인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렇게 평행선 정리가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이거 대 이거도 몇 대 몇? m 대 n이다. 똑같이 이거 대 이게 m 대 n이면 똑같이 이거 대 이거도 뭐다? m 대 n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그림을 배운 적이 있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얘랑 평행한 선분을 그으면은 지금 이 각이랑 이 각이 같고 그 다음에 이 각하고 이 각이 두 개가 같고 얘는 공통이니까 지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음이어서 이거 대 이거가 이거 대 이거랑 같다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은 이거 대 이거가 아니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보세요. 얘랑 평행하는 보조선을 여기다 그어야 돼요. 평행하는 보조선이에요. 자, 그럼 평행. 이거 두 개 표시합시다. 됐죠? 그 다음에 이 평행선도 얘랑 연장선을 그어줍니다. 흰색으로 평행한 그 선을 쭉 연장선을 그어줘요. 자, 그러면 여기 조그만 삼각형이 하나 보이시죠? 얘랑 얘는 뭐? 막꼭지각.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각? 이거랑 이거 평행하니까 이렇게 직선 그어서 얘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엇각이에요, 엇각. 그 다음 마찬가지. 자, 여기가 평행하죠? 그럼 이렇게 그었을 때 얘랑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엇각이에요, 엇각. 이렇게 엇각이에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어때요? 길이가 똑같죠. 그러므로 자, 이거 대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 대 이거 되세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렇게 되죠. 대응각. 다시 한번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원래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이거랑 이거 평행하고 얘랑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평행사변형이죠.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원래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이 길이 대 이 길이랑 같아야 되는데 얘가 이거랑 똑같으니까 자, 이 노란 길이가 요 노란 길이랑 똑같으니까
이거 대 이거가 이거 대 이건데 이거 대 요거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랑 똑같다라고 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비례관계는, 이 M 대 N이라는 비례관계는 X좌표와 그 다음에 Y좌표가 어떻게 돼 있다? 완전히 독립이 돼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X좌표는 그냥 X좌표끼리 따로 구하고,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이 내분점의 좌표는 당연히 X좌표와 Y좌표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X좌표는 두 점의 X좌표만 가지고 따로 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Y좌표만 따로 빼가지고 따로 구해서 여기다가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점의 X좌표, Y좌표를 구할 때는 바로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 즉 X좌표만 봤을 때, 이거 수직선상의 내분점 구하는 공식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Y측만 놓고 보면 그냥 수직선 줄 하나짜리예요. 그거 바로 M 대 N, 내분점 구하는 거 이미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 공식을 그대로 따로따로 쓰면 바로 이 A, B의 내분점 좌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이 X좌표와 Y좌표가 어떻다? 독립적이다 라는 걸 느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2,3에서 4,8 방향으로 2대 3이다. 2,3 4,8 2대 3 2대 3. 물론 당연히 5등분이 돼 있었겠죠. 그럼 이 점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와 세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동그라미 세모를 다 구하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 세모는 어떻게 되냐? 2대 3이니까 2 플러스 3 2 플러스 3 그 다음에 뒤에 거 먼저 써주고 4 그 다음에 2는 여기다 써주는 거죠. 콤마 똑같이 2 플러스 3 2 플러스 3 이렇게 써놓고 여기 앞에다가는 뒤에 거 먼저 8 여기 3 이건 여기다 3 이렇게 써주면 이 내분점 좌표 X가 이미 나온 거란 말이에요. 계산만 하시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